우리 역사에는 여왕이 3명 있는데요. 모두 신라에 있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 이렇게 셋입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선덕왕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이름은 선덕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삼국유사는 민간에서 불리던 이름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식 이름은 선덕왕, 하지만 민간에서는 선덕여왕이라고 불렀다. 자, 선덕여왕의 이름은 뭘까요? 선덕입니다. 왕의 이름이 선덕왕인데 본명도 선덕이에요. 그 옛날에는 본명에 왕자 붙이면 그게 시호가 됩니다. 진흥왕부터 그래요. 진흥왕의 이름이 김진흥. 이거 성씨와 족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선덕여왕은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62부작이에요. 62부작이면 거의 1년 동안 했다는 건데요.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3.6%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은 10% 넘기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천명부인, 선덕여왕, 미실, 김유신, 그리고 가장 인기를 끈 사람은 아마 비담이겠죠. 드라마 때문에 선덕여왕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고 거꾸로 잘못된 지식도 많이 생산이 됐고 그랬습니다. 선덕여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선덕왕 1년 서기 632년 1월 기사입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덕만이다. 진평왕의 맏딸이고 어머니 김씨는 마야 부인이다. 왕이 죽은 다음에 시호가 정해지지만 그 당시 신라에서는 이름에 그대로 왕자를 붙여서 시호를 만들기 때문에 선덕이란 이름이 선덕왕이라는 시호가 됐다. 덕만왕 이렇게 안 한 걸 보면 이름이 덕만이 먼저고 나중에 선덕이 됐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선덕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덕만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총명하고 민첩하였다. 네, 전교 1등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평왕인데 진평왕이 죽었을 때 남자 형제, 그러니까 선덕왕의 남자 형제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왕으로 세웠다.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왕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외적입니다. 동생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조카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안 되면 재종, 삼종 이렇게 찾죠. 신라는 또 독특하게 아들이 정 없으면 또는 조카도 없으면 사위를 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덕왕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딸을 그냥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이하고 예외적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딸을 여자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떤 이름을 붙여줬느냐면 성조황고. 성조황고는 성스런 조상을 가진 황은 황제할 때 황이에요. 황제 같은 여자 어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상이 성스럽다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황고라고 하는 이 고자는 나이가 든 여자한테 붙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왕 나이를 우리가 모르는데 아마 즉위했을 당시에 그렇게 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자가 어울릴 만한 나이였을 것이다 인데요. 참고로 아버지 진평왕이 6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65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맏딸이라면 나이가 40은 넘지 않았겠어요? 드라마 선덕여왕의 그 젊은 여왕은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부터 역사 왜곡입니다. 40살 넘은 그런 연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젊게 만들었어요.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조금 다른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록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삼국유사 어떻게 돼 있냐면 선덕여왕이라고 해놓고 이름은 덕만이다.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며 김씨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골 남자가 다한 까닭에 여왕이 되었다. 성골 남자가 더 이상 없어서 성골인 여자가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왕의 배필은 갈문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도 추정컨대 40이 넘었고 결혼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되었는데 왜 여자가 왕이 되었느냐? 성골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삼국유사에 유일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성골이 무엇이길래?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골품제를 설명해야 되겠군요.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맨 윗신분이 성골, 그 다음이 진골, 그 다음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두품이 육두품보다 아래예요. 1등이 6등보다 아래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언제 한번 이거 얘기했더니 댓글창에 저보고 뭘 잘못한다고 이런 댓글을 올리셨던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대목에서 역사가 암기 과목인 거예요. 1두품이 6두품보다 아래예요. 자, 이 가운데 2개의 골이 있고 6개의 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품해서 골품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건데요. 골품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된 성골과 진골 이야기에 집중해 보죠. 성골이 뭐고 진골이 뭐고 둘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요. 우선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가 성골이고 태종무열왕부터가 진골이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두 여왕이 성골로 끝이 나고 그 다음 왕인 태종무열왕부터는 진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래 성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골 남자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진골 남자가 왕이 된 것이 태종무열왕 김춘추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앞에 성골이라는 존재가 확인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본래 진골만 있었다. 신라의 왕족은 진골이었는데 어떤 시기에 진골 가운데 일부가 우리는 특별해. 그냥 진골이 아니야. 성스러운 신분, 성골이라고 한 것을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누가 성골을 자처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성골과 진골의 차이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증왕부터 무열왕까지 신라 왕실의 계보도입니다. 22대부터 29대까지 왕들이 여기다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맨 아랫줄에 있는 용춘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27대 선덕왕은 성골이에요. 성골 남자가 없어서 성골 여자가 왕이 된 거니까 선덕왕은 성골입니다. 그 아래 진덕왕도 성골이에요. 성골 남자가 역시 없기 때문에 성골 여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열왕은 진골입니다. 똑같은 진흥왕의 증손자들인데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진골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진흥왕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성골과 진골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언제 나뉜 것일까? 동륜태자와 진지왕 형제 여기에서 나뉜 것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평왕이 의도적으로 성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동륜태자는 진흥왕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계통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더 신성하다고 하기 위해서 성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 동륜태자를 이어서 왕이 된 진평왕이 자기 가계를 신성시하면서 성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저 용춘과 진평왕의 차이, 이것이 진골과 성골, 성골과 진골의 차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진평왕 편은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왕위에 무려 53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53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리고 재밌는 일도 참 많았던 재밌는 사람이니까 따로 떼서 하나 만들기로 하고, 이 용춘은 25대 진지왕의 아들이고 26대 진평왕과 이 계보도에서 자격이 서로 다르지 않은데 성골이 아니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를 때 용춘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골남자가 다 해서. 살아있었는데 성골남자가 다 해서니까 용춘은 성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 당시는 부인이 누구냐 하는 것도 신분을 정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 용춘의 부인이 진평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왕의 자매예요. 천명부인. 이 천명부인이 용춘의 부인입니다. 왕의 딸이니까 신분상으로도 문제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보더라도 용춘이 성골이 못 될 이유가 없었는데 성골이 아니었다. 뭔가 조작의 흔적, 뭔가 만들어낸 흔적이 있고, 그렇다면 진평왕이 아마 그런 일을 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왕들의 계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먼저 왕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법흥왕부터 보겠습니다. 법흥왕, 진흥왕. 법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일으킨 왕. 그때 그 법은 불법이에요. 불교를 진흥한 왕, 이런 뜻입니다. 진흥왕도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왕들은 보면 다 진자가 들어갑니다.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덕왕. 선덕왕 빼고 나머지는 다 진자가 들어가요. 이 참 진자, 이거 뭘 뜻하는 걸까? 이것도 불교와 관계가 된 것일 거다. 뭐냐면 불교에 진종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종족, 이거는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신라 왕실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신라 왕들의 이름이 전부 참 진짜를 쓰게 됐다는 거죠. 선덕이라고 하는 저 이름도 불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전부 불교식 이름을 갖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이 진흥왕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진흥왕의 첫째 아들 이름이 동륜이에요. 구리동자 써서 구리 박휘 륜자 구리박휘. 둘째 아들 진지왕의 이름은 금륜입니다. 금박휘. 금륜 또는 사륜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사를 쇠박휘에 그 쇠를 한자로 사륜이라고 쓴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철륜이 돼요. 한자로 표기를 하면 철륜, 동륜, 철륜 이렇게 되잖아요. 동륜, 철륜이 박휘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불교에 전륜성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불교에 이상적인 제왕으로 전륜성왕이 있습니다. 전륜성왕이 넷인데요. 금륜, 은륜, 동륜, 철륜이에요. 진흥왕의 두 아들이 동륜과 철륜이라면 진흥왕이 은륜이 되고 진흥왕 앞의 왕 법흥왕이 금륜이 돼서 전륜성왕 넷이 전부 완성이 되는 거죠.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신라 왕실에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시대를 불교식 왕명시대,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짓는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요즘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이 신라 역사의 시대 구분을 하면서 이 시기를 중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상고가 있고 이 뒤에는 하고가 있는데 상고, 중고, 하고 신라사 3시기 가운데 불교식 왕명시대를 중고라고 해서 왕의 이름에 불교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련 스님도 했던 거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진평왕에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